안녕하세요. 저 남자의 깨달음 포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에피소드 68번째, 예, 이제 거의 70번째를 향해 가는 에피소드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벌써 또 70번째.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보면은, 역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가 이제 많이 느껴지고요. 네, 저희가 다시 제가 컴백한 지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책을 골랐죠. 네, 어떤 책인가요? 예, 이 책은, 일단 책 제목은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책 제목이고요. 작가는 고윤 작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제가 공감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네, 제 카카오톡 그 오리지널 아이디 남길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지 말자.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이제 네, 제가 회사 퇴사하고 그때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도 그 문구를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제목이 그와 비슷한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이어서 많이 공감이 좀 되었던 책이고 히로님께서 이 책을 네.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책을 왜 선정하셨는지 혹시 이유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선정한 거는 일단 제목이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광고에, 제 핸드폰의 광고에 책 광고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떠가지고, 지금 이 남을 위해,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가 왠지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 좀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지금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듣게남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거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차만 읽어보고 그 목차 속에서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한 사람 작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인들이나 그리고 유명한 그런 성인군자나 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채집기에서 나온 책인데요. 네, 그거가 사실 저희 한 60, 뭐, 8번째까지 이렇게 오고는 저희 두 개나 이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다뤄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짚어가는 그런 시간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고요.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제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또 바뀌는지 이런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느낌으로서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나눌지, 네,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을 사는데 지금 아마 방송이 나가는 이 시기는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아마 막 그러네요. 가족분들하고도 있을 시간인 것 같은데 그 가족분들하고 만나면은 뭐 항상 덕담처럼 또 근황 토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취업은 했니, 뭐 결혼은 했니, 뭐 자식은 애는 낳니 안 낳니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오고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취업에 관한 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런 질문을 듣다 보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진짜 뭐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인가? 단순히 진짜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것, 친척들 혹은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좋은 직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진 않은가? 내 내부에서는 너무 괴롭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좀 나눠보면 좋은 문장들을 선정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해주신 대로 뭐 여러 이렇게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그 위인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장영실, 장영실이 한 네. 얘기 중에서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요. 예,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장영 씨는 이제 신분에 대한 어떤 차별,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중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헤쳐나가서 결국엔 큰 대업을 이루는 예,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차별을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아마 예, 그렇죠. 히로님도 그렇고 해외에서 살면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어쨌건 저희는 피부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어쨌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장영 씨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예, 해냈는데 이 말이 참 예,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예, 많이 와닿는 네. 문장인 것 같습니다. 히로님은 이 문장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무슨 죄란 말인가? 죄란 저는 약간 이런 말인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때로는 그 상대방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어, 뭐 학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인종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성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거를 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결국에 해야 되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껴보셨을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낸 안건이 더 좋은데, 누가 봐도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았다고,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 사람이 낸 의견을 뭐 조직 사회에서 더 알아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장영실이 한 이야기, 남이 알아주지 않은 게 무슨 죄란 말인가. 네,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계속 정진하라.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다 부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회사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일본에서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네. 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는, 예전 같았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 이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바로 이 장영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라고 했지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라고 저는 정정해서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라는 거는, 공공단체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것이 이 말을 새기고 내가 남을 알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되게 좋은 시너지가 돼서 되게 좋은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알아봐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 느낍니다. 느끼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는데, 이 사람 되게 여유가 느껴진다. 혹은,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이 느껴진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되게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일부러 알아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스라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보스 같은 경우는 왜 나를 알아봐 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직급인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그 일 단체 속에서 같이 함께 하고 얼굴을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그렇게 다가와 줌으로써 마음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그 관계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다 넥스트 스텝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좋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때로는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본인께서 하시는 일, 예,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확실하다면은 그 길을 그냥 향해서 묵묵히 하시는 게 어떤가. 예, 그 과정에서 행여나 좀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문장은 이 장영실의 문장이었고요. 또 희로님은 어떤 문장을 선정하셨나요? 네, 일단 문장을 얘기 드리기 전에 저는 이 책의 표지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음, 이 책의 표지가 되게 뭐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뭐 니체의 사진도 그렇고 이렇게 어 옛날 그 신문 지금의 신문도 그럴까요? 옛날 신문처럼 그런 그 아트 스타일을 네, 이렇게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 이 같은 작가님의 다른 시리즈도 이렇게 비슷한 아트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 이렇게 책을 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전자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 책을 피지컬로 이렇게 손으로 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음,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픽을 해보면요. 음, 프롤로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행과 스트레스는 결국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움직일 때 생겨난다. 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다. 음, 그들은 불행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과도 좋고 일도 잘 풀린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면 100% 잘할 수도 없으며 인정받기도 어려워 스트레스라는 괴물이 내 삶을 덮치게 된다. 네. 음.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네. 키워드가 이건 것 같아요. 키워드가 바로 불행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네. 이건 것 같아요. 음,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볼 때도 분명 네.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스트레스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은 불행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네,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는 그 네. 상황에서 어, 살아남거나 혹은 이겨내거나 적응하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방법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스트레스라는 괴물이 내 삶을 덮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시너지를 뽑아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로 프롤로그에 있던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예.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 스트레스가 더 덜하다. 혹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 다닐 때는 아무래도 오더를 받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삶이 저기 꼭 나쁘고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삶이 더 이렇게 적합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더를 이행하는 거에 어, 성취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하나 미션 깨 나가는 것처럼 오더 받은 거 해결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인류 모두가 다 보스가 될 수 없고 다 CEO가 될 수 없고 다 사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이 덜 중요하고 사장이 훨씬 중요하고 이렇게 좀 나누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다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의 성격 차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승현님의 네, 문장도,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예,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서담입니다만은 이 작가님께서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많이 음,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원래 이 작가님이 책을 내기 전에 그러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먼저 이제 어, 접하게 됐어요. 이분을 뭐 잘 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봐서 이제 봤는데 어느 순간 이제 책을 집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예, 그런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두 번째로 선정한 문장은, 예,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문장인데요. 예, 네, 낙관의 날 정하기라는, 예,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낙관의 날을 정하자.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자신과 타인에게 오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날로 지정한다. 이런 날을 네, 정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예, 제가 들으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낙관의 날. 그런 날은 서로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특히 이제 네, 뭐, 팀 단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 생활을 하거나, 타인과 어울려야 되는 삶에 내가 속해 있다면은 그 함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와이프하고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낙관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서로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어떤 주어진 과제나 일에 있어서도 너무 걱정하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긍정적인 말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로님은 낙관의 날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좋죠. 그런 낙관의 날이 하루부터 시작해서 뭐 한 달 내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네. 참 좋습니다. 네. 낙관의 날. 네. 타인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해제를 하는 거, 혹은 좀 기대치를 낮춘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네. 물론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없을수록 참 좋겠지만요. 네. 그런 날이 한 번쯤 있으면은, 네. 뭐, 부부싸움도 없겠고, 네. 그런, 네. 사람들 간의 그런 충돌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참 인간관계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부관계도 어렵지만 어떤 공동으로 뭔가를 할 때 그런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고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을 때, 예, 안 좋을 때 그 사람의 이렇게 진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맞습니다. 경험하게 되는데 네. 보통 그럴 때 이제 보면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제 표출되는데 이런 낙관의 날을 정해서 만약에 지낸다면은 그게 너무 쌓이기 전에 뭔가 낙관의 날을 통해서 해소도 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음, 생각도 예,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요, 낙관의 날만 있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람의 진면모가, 네, 를 이제 나오는 그럴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낙관의 날만 있다면은, 그거는 진짜로 유토피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아무튼, 그런, 진면모, 힘들 때, 그런 시련 속에서 진면모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로 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일하시는 분들, 혹은 같이 이제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됐는데, 그 영상 하나를 이제 해외 동기부여 영상이었는데, 네, 그걸 좀 올렸는데, 네. 그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즙이 나온다. 결코 다르게 음,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거를 제 해석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사람도 결국에는 뭔가 압박을 당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질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렌지면 오렌지가 나오는 거고 뭐 딸기면 딸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댓글도 달고 공감하는 사람, 또 공감하지 않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좀 히로님이 선택한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 전에 그런 실현 속에서 이제 실현의 속에서 있을 때, 그냥 정말로 힘들 때, 낙관의 날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낙관의 날은 저기 안중에 높고 저기 멀리에 있죠. 낙관이라는 곳.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힘들 때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인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봐서 저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좀 회상을 할 수 있기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문장으로는 방금 낙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한 페이지 전에 낙관주의 플러스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긍정적 결과. 네. 행동을 동반하는 낙관주의는 놀랍게도 전 인류를 진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네.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행동이 참 중요한데요. 그 행동을 할 때도 그, 이 낙관주의를 가지고 함께 행동을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할 때, 그때, 이거는 뭐 안 될 거야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너무 큰 기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좀 결과가 낙관주의 플러스 행동일 때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불평이라든지 불만을 내놓거나 그렇게 말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을 어, 해소를 하는가? 나를 봤을 때 해소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시스템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고치거나 그런 일개에서의 그런 사원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이 닿는 한 고칠 수 있는 거는 몇 개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내놓는 건 참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거는 말로만 하면은 되는데 그렇죠. 그 시스템을 선뜻 일어서서 내가 이거를 좀 고쳐보겠다. 혹은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낙관주의적으로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좀 더 좋게 만들어 볼까? 손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이번 지금 이제 일을 한 지 뭐 한 달, 두 달이 됐네요. 벌써.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두 달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러면서 또 보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러니까 증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만과 불평만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물론 이 낙관 플러스 행동이 아닐 뿐더러 좀 증진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 낙관 플러스 행동은 정말 네, 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서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제기하는 건 쉽지만 문제 플러스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사람은 정말 적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향은 문제 플러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보통 문제만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예전에도 보면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뭐라고 갈등은 아니지만은 부딪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친구랑 어떤 같은 일을 할 때 그 친구는 이제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예. 불평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불평을 얘기할 거면은 해결책을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 친구 네. 같은 경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가 하는 얘기대로 하면은 해결책이 없는 사람은 불평도 얘기 못 하는 거니. 이렇게 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불평을 얘기할 자유도 있는 거 아니니. 해결책이 있는 사람만 불평을 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순히 불평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나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결책이 있어야만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타인의 그 관점에 대해서 네.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을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자동으로 생겨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 때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더 맞고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툭 던져볼 수도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때로는 해결책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부부간에도 많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네. 또 공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MBTI도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성향상 뭐 T가 들어간 사람들의 성향은 공감을 잘 못하고 이게 뭐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네. 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좀 MZ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뭔가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뭐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피해 성향인 사람들은 여자친구 편을 무조건 드는 거죠. 그래, 얼마나 속상했겠니? 나 너무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 T의 성향인 사람은 들어보니 여자친구가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 들어보고 나서 근데 그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겠니? 라고 하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하는데 듣다 보니까 히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네. 저는 MBTI와 그 T와 F의 차이, 분명한 차이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죠. 제 아내는 F이고 저는 T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뭐랄까 팩트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음, 그 팩트와 사실이 어 가끔 잔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팩트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비수가 꽂히는 말일 수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요. 네. 네, 저희와 좀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나중에는 제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 그 T든 F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이 책에서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몇 쪽인지는 지금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네. 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런 삶에서, 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은, 네, 좀 더 생각해보면은, 좀 더 조화로운 그런, 어,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네.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요. 네, 지금. 네, 결국 중요한 건 좋아하다. 잊지 말자. 결국 중요한 건 좋아하다라고 여기 한 8쪽, 7,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본인의 신념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또는 I인지 E인지 저희가 방금 얘기한 MBTI에서 등이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인간과 그 안에 다채로운 이해관계들이 모여 형성된 집단이다. 하나의 집단이다. 그렇게 각자의 기준과 관점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한다면 회색 종자 혹은 기러기 등 각종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황 선생이 말한 조화를 떠올려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감정적인 면이 필요한 요소 또한 존재한다.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에 이성과 감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을 선택해 결정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있는 결정이자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조화한 지점임을 인지해야 한다. 잊지 말자. 결국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마이클 싱어 선생님을 모셨을 때도 네.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너무 해피하거나 너무 새드할 때 그때 그것과 동화되지 말자. 또 혹은 또 에고와 동화되지 말자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또한 나무로 보아라. 나무를 볼 때 뭐 저희가 예전에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나무를 좋지 않게 본다든지 아무튼 그런 말들이 다 같은 말로 저는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건 조화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화라는 게 결국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걸 섞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MBTI의 T 성향인 분들은 조금은 더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예,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는 이제 F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일단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로 하면은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자동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그 팩트에 근거해서 나가기고, 저는 제 자신을 평가할 때도 팩트에 근거해서 나가겠고, 이러기 때문에 와이퍼가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렇게 나가면 와이퍼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네. 본인이 막 얘기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보통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근데 뭐 본인이 이제 한마디 하겠죠. 근데 뭐 물어보자면 그럼 뭐 공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싸우지 않는데 그걸 듣는 순간 원래는 본래 같으면 듣는 순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싸움이 나니까 그냥 좀 입을 꾹 닫는 그런 삶의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노하우랄까요? 그런 지혜가 생겼는데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장은 일단 가볍게 한 두 가지 문장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고요. 히로님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문장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시간도 또 있고, 전자책으로 읽으니까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읽기도 하는데, 운동하면서 읽으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시면은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책을 책 표지가 신문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히로님 혹시 끝으로 뭐 청취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으실까요? 끝으로요. 끝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게 없는데, 네, 그냥 제가 가져온 문장 중에 아직 말하지 않은 문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냥 마지막 하나,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는 것이다. 네, 문자가 한 약죠. 네,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의 깊이를 더욱 파고 들어가고 그것의 본질을 향해 더욱 심도 있게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지금 네, 설인가요? 네, 저희는 지금 미국과 호주에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런 그런 그 분위기를 보피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타지에서도 처음으로 지금 온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인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설의 그 에너지 혹은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있지만요. 그래도 함께 이렇게 두 남자의 깨달음을 함으로써 어떠한 그런 연결고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호주, 한국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또 감회가 많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네, 오늘도 이렇게 청취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에피소드 69번째, 이제 곧 70번째 되겠네요. 69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또 좋은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그 동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혹시 뭐 사연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저희가 뭐 읽어보고 뭐 저희 각자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익명으로. 익명으로 하셔도 좋고 익명으로.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뭐 나는 꼭 익명이 아니라 뭐 하고 싶다 뭐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69번째 에피소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